안녕하세요, 다이어카우스입니다. 요 아이요, 별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요, 이소토마. 요 아이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소토마 블루, 그 다음에 또 별꽃 도라지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키우기 먼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게 호주나 뉴질랜드가 원산지인데요. 그런 데에서는 이게 단연초로 자란답니다. 단연초로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이 안 돼서 1년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대요. 예, 월동 온도가 최저 한 5도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해요. 요게요. 그리고 요게 그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가 목지라가 된대요. 나무가 이렇게 해서 목지라가 돼가지고 단연생으로 키울 수가 있답니다요. 이게 가격은 3,000원짜리인데요. 한 포트가 꽃이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이렇게 했는데 잘 월동 온도가 영상 5도 이상을 맞춰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좀 이게 좀 겨울에 관리하기가 조금 좀 그렇죠. 별 모양으로 이렇게 피어서 블루스타라고도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피어서 블루스타라고도 하고요.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향기가 난다는데요. 아, 향기가 약간 납니다요. 많이 났나요? 약간 나요. 약간. 많이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향기 약간 납니다. 날듯 말듯. 개화는요 5월 봄부터 여름에서 가을까지 이게 개화를 하는데요. 여름에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인대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저온이요 15도에서 25도 정도래요.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5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한 15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온도는 춥죠. 지금 이게 개화가 하우스에서 있다 나와서 조금 빠른 거예요. 지금 온도 좀 추워요. 여름에 한 25도가 넘어가면은 약간 좀 그 날씨 때문에 더워서 약간 좀 그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면 다시 또 개화를 한답니다요. 물 주기는 보통이래요. 겉흙이 바짝 마르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주고요. 비료는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놓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참 꽃을 필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 소강 상태를 보이잖아요. 7, 8월 달에. 그럴 때 영양제를 계속 주면 너 자라야 아이고야 빨리 자라라 아가야 자라라 막 이렇게 막 재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웃자라고 얘가 힘들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꽃이 이렇게 필 때 한 달에 1회 정도 액비, 바나나 액비, 마늘 껍질 액비, 뭐 커피 액비, 그 다음에 또 영양제를 물에 녹여가지고 유박이나 이런 거를 살살 녹여서 액비, 액체로 된 비료, 액비를 주는 게 1회 정도 주는 게 좋다고 해요. 햇볕은 많이 요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집처럼 한 2~3시간 들어오는 집에서 이렇게 하면 이 색깔이 이렇게 블루색이 이렇게 좀 옅어져 가지고 이렇게 개화를 하고 약간 우짜라면서 이렇게 자란답니다요. 월동은 안 됩니다. 최저 월동 온도가 5도 이상이고요. 번식은 씨앗으로도 하고요. 포기 나누기도 하고요. 꺾어지도 된답니다. 어떻게 팔방 미인이네요. 그리고 요게 공기 정화 능력이 있어 가지고요. 거실이나 창가에서 이런 데 키우시면 아주 요게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분갈이 흙은 사질토 있죠. 모래. 사질이 모래잖아요. 모래 흙이 많이 되게 해가지고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요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줄기나 잎을 자르면 액체가 나오는데요. 그 액체를 만져서 피부에 이렇게 하면은 알레르기가 일으킬 수가 있대요. 그런 게 많죠. 알레르기 일으키는 게. 이렇게 해다 보면 액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알부카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고무나무 같은 것도 액체가 나오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키우다 보면은 눈 절대 비비면 안 되고요. 꼭 장갑을 끼고 요 아이를 다루시기 바랄게요. 그럼 분갈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분갈이 흙을요. 저기를 많이 해서 합니다. 그거 뭐죠? 마사를 많이 넣어서요. 흙 한번 털어 볼게요. 우와. 이야, 이게. 하하. 참. 요즘은 이게 흙에 틀기가 조금 그런데 이 흙은 다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야생토가 아니고요. 그냥 밭흙. 그 야생화집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간엽집에서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상토 아니면 용토네요.
이거를 분갈이를 안 하고 한 1, 2년 키우려면 이거 털어야 됩니다. 털어야 돼. 야, 기대를 했었는데 요게 그냥 저기네요. 간엿집에서 나올 때는요, 이렇게 용토나 상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이제 농장이 야생화를 전문으로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면 흙이 바특 같은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좋게 나오고요. 간엽 농장에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상토나 용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털어야 되죠. 털어서 분갈이를 이제 해서 몸살을 이제 심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어쩝니까요? 요런 것도. 꽃을 그냥 한 해 그냥 한철 보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해서 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굳이 막 털 필요 없어요. 한철 보고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이거 1년 초로 생각하고 3,000원 그냥 요거 예쁘게 보고 말란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요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살살. 근데 이제 저처럼 에이고 그래도 조금 이제 해가지고 요게 목질화가 된다니까 좀 털어 가지고 내년에도 좀 꽃을 보자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털으셔야 돼요. 근데 요걸 이제 털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실뿌리들은 요런 상토가 이렇게 또 썩어서 이렇게 그거가 돼도 굉장히 자생력이 또 강해갖고 잘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또 그렇게 생겼어요. 뿌리를 털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요만큼만 털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뿌리가 이렇게 실뿌리로 돼가지고 많이 안 털고 해도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사계 보로니아 같은 건 이렇게 다 안 털어도 돼요. 호주 매화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저도 요만큼만 털고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뿌리를 털다 보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만큼 털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흙은 요게 좀 재활용을 사용할 건데요. 작년 가을에 이렇게 좀 바이솔이랑 뭐 이런 거 심던 거 나와서 흙이 너무 아까워서 이게 재활용을 합니다. 요즘 바이솔을 제가 조금 좀 옮기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가을에 분갈이 해놓은 게 식재 해놓은 게 많이 좀 저기 돼가지고 죽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새로 조금 좀 옮겨서 나온 그런 흙인데요. 이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동이 흙이랑 막 이렇게 거기에다 믹스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한번 보시게 되겠지만 마사가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50%가 넘게 마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흙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쓰는데 흙을 이제 저기를 하실 경우에는 마사 있죠. 마사 50에다가 흙을 한 30. 바특을 쓰셔도 좋고 상토, 배합토 뭐 이런 거 상토만 쓰지 마시고 용토 이런 거를 해서 30 정도 하시고 펄라이트 10 정도 넣으시고 녹소토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좀 넣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분갈이를 제가 이렇게 합니다요. 그거 조금 넣었어요. 거기 할 때 뿌리 활착 잘 되라고 계피가루 조금 항상 넣습니다. 요즘 또 계피가루는 왜 자꾸 넣나요? 이제 오래간만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계피가루가요 뿌리도 잘 내리고 요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항상 계피가루를 섞는데 양은 많지 않고요. 요 정도로 어떤 분은 한 수저 주시는데 한 수저 양이 많아요. 요 정도로 주십니다. 복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분갈이가 끝났고요. 요 흙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제가 지인께서 이게 쓰시던 그 다육이 흙인데요. 이게 다육이 흙 보세요. 섞는다고 섞었어요. 이렇게 펄라이트도 섞으시고 마사도 섞으신데 이걸 용토가 아니고 상토에다 써가지고요. 여기서 다육이를 제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밑에 뿌리가 다 썩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했는데 겨울 동안에도 한 3개월 지나면 이 용토의 생명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지나니까 이게 그냥 다 뿌리가 그냥 물을 또 건조하게 키웠으면 좀 덜한데 물을 자꾸 주시다 보니까 밑에 뿌리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바이솔도 이런 데 다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상토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 10이나 20을 쓰셔야 돼요. 10% 쓰셔도 되는데 이게 거의 80%가 상토고 거꾸로 배합이 됐어요. 20대 80이
요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초도 이게 지금 많아요. 양이. 하초도 오래 키우려면 마사가 적어도 최하 50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쓰는 하초 키우는 배합이에요. 마사 좀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죠? 흙 3, 4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거 이렇게 됐죠?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화초도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다육이는 어떻게 했어요? 마사를 더 많이 넣어야죠. 이렇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구분해 드리니까요. 초보분들은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 용토 많이 쓰시지 마시고 배수층을 50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게 한 배수층이 5, 60 들어갔죠. 배수층, 배수 잘 되게 하는 것들. 마사, 펄라이트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많이 혼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 한번 줘볼게요. 자, 약간 좀 봉긋하게 심었는데요. 물을 주면 이게 숨이 좀 죽습니다. 근데 이제 마사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덜 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아직 듬뿍 많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해가지고요. 조금 좀 남아 있었잖아요. 뿌리에서.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만 그늘에서 주시고 물은 매일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물 줍니다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것도 데려다 놓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지금 분갈이 하네요. 우리 집에서 일주일 지금 적응이 됐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도 바로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요. 오게 되면은 물건을 택배로 받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피가루 있으시면은 계피가루 티스푼으로 이런 2리터 물병 큰 병에다가 2리터 물병에다가 계피가루 티스푼으로 한두 개 넣어가지고요 흔들어요. 막 흔들으면은 그게 잘 풀리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쫙 해서 물부터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기 왔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데에서 물부터 주셔가지고 우리 집의 환경을 딱 적응을 시키세요. 계피가루 물 먹여가지고 약간 좀 병충하도 예방됩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는데 요런 거 시달리고 요렇게 하는 애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계피가루를 쫙 뿌린 다음에 한 일주일 적응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분갈이 하시기 바랄게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는데요. 여기 살짝 요렇게 목대가 요렇게 살짝 거기 기존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요렇게 해줬어요. 이게 목질화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도 딱 커팅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요렇게 자라다가 꽃이 안 피면 이렇게 딱 커팅해서 삽목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목 하실 때 꼭 장갑 끼시고요. 피부 가려움증 유발하니까 저기 하시지 마시고요. 피부 저기 꼭 손 만진 다음에 손 깨끗하게 잘 씻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세요.